좋아. 가봅시다. 일단은 10장 정적분과 넓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적분이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했어. 오, 색깔이 안 나와. 정적분이란 거를 민넓이입니다. 어디에 민넓이? 예를 들어서 내가 fx라는 식이 x축 위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a부터 b까지 민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으면은 얘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정적분식을 통해서 표현을 해줬었잖아요. 근데 얘 기하적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보자 이거야. 기하적 의미가. 그래서 보니까 내가 만약에 되게 간단한 식을 하나 가져오자.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었어. 스팸 맞니 이게? 이 y는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 그랬을 때 내가 0부터 10까지 해서 정수만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수만. 그럼 식이 어떻게 돼?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 해가지고 10까지 더하겠지. 얘를 만약에 내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은 0 더하기 1은 길이가 이만큼 되지. 2는 길이가 뭐 이 정도 되겠지. 3, 4, 5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10이라는 길이까지 더해줄 거야. 그래서 얘가 값이 55가 나오잖아요. 이 55의 의미는 뭐야? 파란색 짝대기 길이의 합이 55가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정적분과 넓이는. 무슨 소리냐? 내가 0과 1 사이에는 실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죠? 2분의 1도 있고 3분의 1도 있고 4분의 1도 있고 엄청 많아요. 따지자면 개수를 셀 수가 없죠. 무한한데 내가 그 길이들을 다 더해주는 거야. 그 사이에 있는 이런 짜잘한 길이들까지 다 더해. 다시 말해서 0부터 10까지 모든 실수를 더하면 얼마가 될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수를 더했을 때는 55인데 실수를 싹 다 더하면 얼마일까? 무한일까? 그걸 구하는 방법이 0부터 10까지 x dx입니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은 결국 특정 구간의 정적분 값은 그 구간에 있는 모든 x값에 대응하는 짝대기 길이 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거 실제로 계산은 얼마? 2분의 x제곱 0부터 10까지 해서 50. 50이야? 왜 얘가 더 크지? 뭐야? 난 뭐 잘못했니? 2분의 1 x제곱 더하기 10 x. 맞아요. 5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의 넓이를 다시 길이를 다 더해주면은 50이라는 거야. 근데 얘를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이렇게 정사각형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면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여기 삼각형 넓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넓이가 50이 나와.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는 넓이를 구해주시고, 물론 얘가 이렇게 쉽게 나와서 그렇지 좀 어려운 식이 나올 수도 있죠. 걔도 마찬가지로 민넓이 같은 경우는 그냥 구간에서 구간까지 모든 실수를 더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게 정적분과 넓이에서 넓이의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간단한 상황만 나오는 게 아니죠. 실제로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상황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려워질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뭐 A부터 B까지 아까 이렇게 정적분 할 수 있었다 했잖아.
근데 요게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여기 사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고 쳐. 그럼 얘는 어떻게 볼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는요 빼남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원래 아까 전에 g가 없다고 생각하고 f에서 밑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fx의 함수값에서 x축, 여기 x축 있잖아, x축의 함수값인 0을 서로 뺐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방금 봐봐, y는 x는 그래프 그렸잖아. 내가 여기서 여기 밑넓이를 구하겠다는 뜻은 이 함수 값에서 여기 있는 0이라는 함수값의 차이를 다 계산해 준 거잖아. 같은 논리로요, 여기서도 내가 만약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큰 부분에서 작은 부분의 함수값의 차이 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얘를 좀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구간을 뭐 C라고 하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의 구간은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항상 양수값으로 내가 넓이를 양수값으로 구하고 싶으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큰 게 누가 됩니까? F가 되죠. F에서 G를 빼준다. 그러면은 둘이 함수값의 차가 나올 거 아니야. dx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럼 요 부분은 F가 커 G가 커? 지금은 G가 큽니다. 그래서 더하기 C부터 B까지는 G에서 F를 빼서 dx, 이런 식으로 구간을 이렇게 분할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개념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3번 보면은 방금 얘기했던 빼남수와 넓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 그건 뭔 소리일까? 선생님이 일전에도 약간 언급했던 적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기고 또 다른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내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3차함수 fx와 1차함수 gx가 있다고 했을 때 걔네 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진 거야. 근데 물론 그냥 구해도 되지만 내가 얘를 빼남수 잡아서 풀자 이거야. 빼남수 f에서 g를 빼자는 거야. 그럼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3차함수에서 1차함수를 빼면 여전히 3차함수긴 하잖아. 그럼 전체적인 모양은 3차함수를 유지하는데 근이 좀 달라지겠죠. 근이 여기와 여기 두 군데에서 만나고 있죠. 따라서 빼남수를 잡아주시면은 여기서는 뚫고 가고 여기서 지금 접하고 있지. 접하고 있는 이런 경향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래 넓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현됐던 부분이 밑에 와서는 여기를 이렇게 떨어지거든. 그럼 여기서 문제, 이 친구랑 이 친구 넓이가 똑같을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는 방금 앞에서 설명했던 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결국 정적분과 넓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의 합이라고 했어요. 길이의 합. 맞잖아? 이거 생각해. 내가 0부터 10까지 정적분을 하고 싶다는 뜻은 이만큼의 길이를 다 더하겠다는 거야. 근데 길이란 건 결국 뭐였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요 차이를 우리가 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잖아. 근데 여기 위에 그림에서 보면은 내가 뭐 여기 특정 구간을 잡았어. 특정 구간을 잡고 여기만 관찰해보자. 국소적으로. 그럼 여기 구간에서 보면은 여기가 뭐 10이라고 할까? 여기 값은 뭐야? F10이지. 여기 값은 G10이지. 그럼 내가 10이라는 함수, 다시 10이라는 x 값에서 대응하는 길이는, 내가 궁금한 길이는 요만큼이잖아. 그치?
요만큼이라고 하는 거는 표현해보면 F10에서 G10을 뺀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여기 밑에 그려준 파란색 식은 요거 자체가 fx 빼기 gx야. 다시 말해서 10이란 값을 여기서도 대응시켜 봤을 때 여기에 함수값이 뭐가 와? 여기 함수값이 여기다가 10 넣으니까 f 10 빼기 g10이 그냥 와버린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위에 검은색 넓이에서 검은색 부분에서 f10에서 g10을 뺀 여기 부분이나 밑에서 f10, g10에서 x축까지의 거리나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잖아. 지금 우리가 국소적으로 10인 부분에서만 봤지만 얘가 모든 구간에서 같지 않겠냐. 뭐가? 둘이 길이를 뺀 값의 차이는 항상 똑같지 않겠냐고. 왜? 우리가 밑으로 내려준 함수 자체가 그냥 뺀 함수란 말이야. 내가 fx나 gx에다가 어떤 작업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둘이 빼기만 했잖아. 차는 항상 유지됩니다. 따라서 10에서 본 요 값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길이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단 전제가 같은 x값에 대응하는 같은 x값 지점에서만.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검은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게 빼남수와 넓이의 관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요거는 근데 어디다 써먹어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활용 단원에 들어왔으니까 결국은 활용이 중요한 거잖아. 그냥 이거 이론적으로는 오케이인데 어디다 써먹습니까? 이게 바로 요런 데 써먹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러프하게 봅시다. 그리고 1차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괜찮아? 그랬을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래. 요 2차함수는 뭐 뭘로 할까? fx는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아니 6x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잠깐만 2, 3 2, 2, 3 이렇게 할까? 이렇게 있다 쳐봅시다. 그랬을 때 1차함수와 2차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고 쳐보자. 여기 부분. 그럼 방금 3번에서 했던 것처럼 일단 뺀 함수를 잡아보는 거야. 솔직히 선생님 빨간색이 뭔 식인데요? 몰라도 돼요. 그게 장점이야. 빨간색 식을 몰라도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뺀 함수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러면은 2차함수에서 1차함수를 빼서 여전히 2차함수지만 근이 달라지죠. 근이 1과 5로 바뀌어버려요. 요런 식으로 되겠죠. 괜찮니? 이래도 여전히 여기 검은색 부분의 넓이랑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어떻다?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빨간색 부분이 뭔지는 모르지만 밑에 있는 파란색 부분은 어떤 식인지 너무 잘 알아요. 왜? 1이랑 5에서 근을 가지고 얘가 최고점 계수가 1이었으니까 이 친구도 최고점 계수가 1일 거는 당연한 소리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파란색인 얘 빼남수라고 말하고 빼남수는 이 빼남수는 최고점 계수가 1이고요. 근이 1,0, 5,0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궁금했던 여기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해주시고 1부터 5까지 x 빼기 1, x 빼기 5를 dx 해주시고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내가 이거 지금 x축보다 밑에 있죠? 이건 인테그랄 하면 음수가 나옵니다. x축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괜찮아? 마이너스 이거 우리가 선생님
내가 fx를 만약에 a부터 b까지 정적분했을 때 여기 값은 플러스가 나온다고 했었잖아. 근데 같은 구간이더라도 이 fx가 x축보다 이렇게 밑에 있으면은 구하는 각각의 직사각형들의 높이가 갑자기 음수가 돼버리면서 이 합도 전체가 음수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 보정해주기 위해서 그냥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1부터 5까지 x-1, x-5 계산해보시면은 음수가 나와요. 그냥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넓이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금부터는 메모를 해놓으면 정말 좋은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공식이라고 한다면 이차함수 부분에서 여기 넓이 공식이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6분의 여기를 베타라고 치고 여기를 알파라고 칠게.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전체 세제곱 곱하기 최고점 계수 a.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에다가 최고점 계수 a에다가 절대값 붙인 거 이렇게 곱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이 식을 예로 들면은 알파 자리에 1, 베타 자리에 5를 넣어서 생각을 해볼게. 그럼 6분의 5 빼기 1의 전체 세제곱인데 지금 이 식은 최고점 계수가 아까 얼마죠? 1이었잖아. 그냥 1.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6분의 64 약분해 주면 3분의 32 정도가 나오네요.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가 3분의 30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1부터 5까지 x-1, x-5라는 식을 정적분해 주시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줄이면 좋겠죠. 그럼 이게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 증명은요, 여기 알파라 두고 여기 베타라 두고 2차식이 x-알파, x-베타 이렇게 잡힐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정적분해 주시면 돼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럼 이 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알겠죠? 괜찮아요? 2차식 공식이 있는데 3차식 공식도 있습니다. 3차식 공식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3차식 공식은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냐면 선생님 방금 첫 번째 그렸던 3차식 기억나니? 방금 이전에 방금 그렸던 거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 요랬을 때 여기 부분 넓이 구하기. 사실 얘를 빼놓고 잡아서 구한다고 해도 내가 3차식의 정적분 값을 계산하면 되게 복잡해요. 계산도 오래 걸리고 요거는 그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공식입니다. 단 전제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하나에서는 뚫고 하나에서는 접해야 돼. 전제가. 이런 상황에서 얘를 구해준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여기 알파로 두고 여기 베타로 둬볼게요.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 전체 a 절대값 c 되겠습니다. 오케이. 얘도 역시나 증명 방식은 이렇게 하면 돼. 빼남수 잡으면은 빼남수 잡은 식이 a 알파에서 하나 만나고 베타에서 근 2개 가지는 이런 식일 거 아니야. 최고층에서 a라 두고 얘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적분 해주시면 그대로 나와요. 얘를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중간 과정 엄청 길어요. 그거를 생략하고 결과만 가져가자 이거지.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은 플러스 알파의 공식들이 몇 개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하기에는 투머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커리큘럼 때 좀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지금은 이것만 외워놔도 정말 좋습니다. 알겠니? 그리고요. 마지막 4번 이차함수의 넓이 부분을 볼게. 이차함수의 넓이 부분 보면은 이것도 공식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문제를 풀 때 좀 센스 있게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친숙한 함수를 하나 가져와 보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0부터
뭐 한 4까지 정적분을 한다고 쳐. 정적분을 한다는 의미는 여기 부분 넓이 구한다는 거였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기 넓이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0부터 4까지 x제곱을 dx에서 3분의 1 x 세제곱해서 0부터 4까지 해갖고 3분의 64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근데 얘를 좀 일반화시켜 놓은 거야. 왜? 항상 구하다 보니까 되게 간단한 계산인데 공통점이 보였던 거야. 무슨 공통점이냐면 내가 0부터 4까지 직사각형을 이렇게 커다랗게 잡아주는 거야. 그랬을 때 지금 칠해진 검은색 부분의 넓이하고 안 칠해진 여기 하얀색 부분의 넓이 보이지? 여기의 넓이 비가 항상 2대 1로 나왔다. 이거를 관찰하게 된 겁니다. 괜찮아요? 정말 그런가요? 한번 넣어서 계산하면 되지. 계산이 되게 빨리 나옵니다. 여기에 A라고 잡아줄게. 그럼 내가 이 직사각형의 전체 넓이를 일단 한번 구해볼게. 가로 길이는 A고요. 세로 길이는 이게 A 제곱일 거 아니야? 여기 A 제곱이 나와서 넣어주시면은 전체 직사각형 넓이는 A 몇 제곱? A 세제곱이 나와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럼 두 번째, 여기 밑부분 1번 부분의 넓이는 계산해 주시면은 0부터 A까지 X제곱 dx야. 얘 정적분 해주시면은 3분의 1의 X 세제곱에 0부터 A까지 정적분이잖아. 괜찮아? 그러면은 3분의 1 A 세제곱이 나와줘. 그래서 처음 구했던 직사각형 넓이랑 방금 구한 3분의 1 A 세제곱이 정확히 몇 배만큼 차이 납니까? 3배만큼 차이 나죠. 따라서 여기 밑넓이 부분이 전체의 3분의 1 파이를 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른 부분은 3분의 2 파이 정도를 먹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넓이 비가 2대 1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보면은 여기 밑에 보이니? 사각형 넓이의 전체 3분의 1이 나온다 이런 거. 요거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은 계산할 때 되게 빨라집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접할 때만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자기가 쓰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 넓이가 궁금해 이번에는. 그러면 x축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직사각형이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도 직사각형이 새로 생기잖아. 이번에 궁금했던 부분은 2대 1 지점 중에서 2인 지점이니까 직사각형 넓이 구해서 3분의 2 때려주시면 여기 넓이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방금 첫 번째 그림 x축이랑 접하고 있는 상황 또는 x축이랑 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도 한번 봅시다. 그래프가 저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오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사각형 부분의 넓이 정확히 몇 분의 몇이다? 1분의 4. 봐봐. 여기 사각형 색칠했어. 이번에 큰 사각형을 색칠할게. 여기도 1이고 여기도 2일 거 아니야. 그럼 봐주세요. 1, 2, 1 다 더하면 6이잖아. 근데 여전히 여기 색칠된 부분은 여기로 확장해보면은 색칠된 부분하고 색칠이 안 된 부분이 여전히 2대 1이야. 괜찮니? 반틈만 봐도 색칠 안 된 부분이 2대 1, 색칠 안 된 부분, 색칠된 부분이 2대 1이고 큰 걸로 확장해도 여전히 색칠 안 된 부분, 색칠된 부분이 2대 1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따라서 주어진 그림도 봐주시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상의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반틈 잘라서 봐주면은 여기가 2대 1, 여기가 2대 1이 돼버린다고. 따라서 색칠된 넓이 여기 부분은 사각형 넓이의 정확히 3분의 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1차로 설명을 드리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